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오늘은 비형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간단하게 읽어보면 확률 변수 x가 구간 0, 3에서 균등 분포를 따른다. 즉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확률 변수 y는 2 로그 3-x분의 3이라고 할 때 y의 누적 분포 함수 f를 구하고, 그래서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라는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됐고요. 또한 y의 확률 밀도 함수와 이것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제시된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y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의 문제가 됩니까? 3이 y보다 작은 겁니다 라는 것에 하는 그 계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전개를 시켜주면 x가 3의 1-2의 -2분의 y 이런 형태의 값이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3분의 1의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그러면 이때 이것은 P의 X가 3분의 1, 즉 3분의 1을 나눈 거니까 1-2의 -2분의 Y 이런 형태가 여기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이것을 미분해 준 거를 계산해 주면 바로 이것을 미분해 준 거니까 2분의 1의 2의 -2분의 y, 그래서 y가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0,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y의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의 값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얻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면, 자, 여기에서 y의 확률 밀도 함수 여기 편의상 이것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건데, 이때 y-2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은 y가 0보다 작거나 y가 4보다 크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P의 y-2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라는 것은 y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y의 값이 4보다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0보다 좀 작고, 근데 여기에서 y의 값이 0일 때는 확률 값이 항상 제로가 되니까 이것의 값은 0이 돼서 이 내용은 1-4에 해당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1-f4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식으로부터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fy 4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의 값을 물어봐도 되고, 이것은 인테그랄 0에서 4에 2분의 1의 2의 -2분의 y dy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해주면 1-2의 -2 이런 형태가 되니까, 따라서 이런 결과물이 얻어지니까 이것의 값은 2의 -2 하고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이런 유사 문제들도 많이 나왔는데, x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x와 y의 관계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이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놓치더라도 전체적인 값을 여기서 이제 그 오류가 범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점수 공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는 아주 높은 그러한 점수는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이제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다뤄야만 오류 없이 이게 답이 나오는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도 역시 올해의 특징인 것처럼 균등 분포, 누적 분포,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미분을 통해서 확률 밀도 함수, 그다음에 이제 확률의 값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의 문제 안에 네 가지의 내용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값을 구하는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로써 전체적인 시험 문제에서 2020년도 문제에서 교과교육론의 내용을 빼고는 전공 문제를 이제 다 다루게 됐는데 이 전공 문제에서 나타났던 그 총평을 보면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어려운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단일한 문제 안에 단일한 내용보단 여러 개의 내용들이 같이 혼합된 형식의 문제로 많은 양의 질문들을 이제 던졌다. 그 대신 이제 그것들은 독립적인 것보다 물론 이제 그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유형의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수학과 확률 통계, 그 다음에 복수함수론과 실외사컷 같이 이게 문항수가 조절이 되면서 특히 이제 그 우리가 하는 논술형은 없어지고 서술형이 5점짜리도 없어지면서 기입형 문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우리가 문제들을 2점짜리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낼 것이냐라는 문제들을 4점짜리의 문제로 2점, 2점 형식으로 이제 바꿨던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는 거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할 때 서로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라면 우리가 다른 과목과 연계시켜서 문제를 다뤄본 것도 하나의 고민의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일한 과목만 출제가 됐다면 앞으로는 단일한 과목보다 서로 상호 연관성 있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임용 준비가 예년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덜 어렵게 이렇게 이제 제시되는 경우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아마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점수는 이제 올라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이 높아지니까 그런 형태대로 그 지금까지 나왔던 이러한 형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내용의 문제들을 연계시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이 아마 임용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앞에서도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3월, 4월 넘어가면서의 내용들 안에는 막 여러 개의 내용들을 기출 문제와 같이 연계시켜서 준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 과목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5월 이후가 된다면 그때부터 서서히 다른 과목과 연계시킨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7, 8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거기로 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를 여기서 끝을 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과교육론의 문제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